영어 좀 먹고 왔어? 어? 집에서 좀 먹고 왔어? 좀 쉬다 온 거야? (213번부터) 같이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푼 거랑 내가 푼 게 다를 수 있으니까 친구들도 한 번 더 체크한다는 느낌으로 오늘 옥수수를 끝내고 2차 방정식을 나갈 거고요. 그리고 옥수수 터프 있죠? 옥수수 터프는 좀 풀어야 되거든요. 목요일 날 쌤이 다 찍어줄 거예요. 근데 그냥 한 번은 풀어봐야, 그치? 읽어보고 직접 한번 도전해보고 와야 쌤이 하는 말이 이해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14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알파, 베타가 옥수수예요. 나하고 나의 켤레를 곱하면 1이 되고요. 베타와 베타의 켤레도 곱하면 1이 됩니다. 알파와 베타의 합이 1-i일 때 알파와 베타의 곱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죠. 그렇죠? 일단 나하고 나의 켤레가 연관되어 있는 문제를 만나면요, 이 전체 주어진 힌트에다가 켤레를 한 번 더 붙여봐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 켤레를 붙여도 식은 똑같죠, 그죠? 어차피 얘가 켤레가 되고 다시 알파가 돼도 얘는 1일 거니까, 그렇지? 그렇지? 근데 내가 원하는 이 식을 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1-i니까 이 식의 전체 켤레 소수를 구하게 된다면 사실상 여러분들은 뭐가 해야 되죠? 알파 켤레와 베타의 켤레의 합이 1 플러스 i와도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죠? 그럼 내가 얘네들을 서로 곱하게 된다면 알파 이 두 다 하나씩 곱하게 된다면 얘의 켤레 곱은 1이 될 거고, 그렇죠? 얘 곱도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서로 섞여 있는 식들이 나오겠지, 그렇지? 근데 섞여 있는 식을 구해도 알파와 베타를 온전히 곱한 식은 못 구할 거예요. 쌤이 원하는 건 그런 과정을 좀 거쳤으면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죠? 쌤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식을 보면 나하고 나의 켤레니까 알파라는 식을, 그지? 알파의 켤레 곱소수 분의 1로, 즉 나를 켤레 곱소수의 식으로 바꾸겠다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베타라는 녀석도 베타의 켤레 곱소수 분의 1이다라고 쓸 수 있겠지, 그렇지? 그죠?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주어져 있는 힌트 있죠? 얘를 켤레 곱소수 형태로 바꿀 수 있겠지, 그렇지? 괜찮을까요? 쌤이 말하는 건 알파 대신에 알파의 켤레 곱소수분의 1 더하기 베타 대신에 베타의 켤레 곱소수분의 1을 더한 값이 1-i랑 같겠구나, 이렇게 적용을 해준 거야, 그렇지? 그죠? 그럼 얘를 내가 통분을 시켜볼 거야. 알파 베타의 켤레 곱소수를 바꿀 수 있겠지, 그렇지? 각각의 켤레를 합칠 수 있다는 거였어, 그렇죠? 그럼 써주면 위에는 어떻게 돼? 베타의 켤레 곱소수와 알파의 켤레 곱소수의 합으로 바뀌겠지, 그렇지? 근데 그 녀석이 1-i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렇지? 근데 우리가 방금 했던 대로 알파와 베타의 켤레 곱소수를 더한 값이 1 플러스 i다라는 걸 알고 있지, 그렇지? 그죠? 그럼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복소수의 식으로 바뀌죠, 그죠? 그럼 나는 이 알파와 베타의 켤레 곱소수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걸 알고 있으면 그 녀석의 켤레 곱소수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이해될까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 얘가 1 플러스 i니까, 그치? 얘를 곱해주면 1-i에다가 알파와 베타의 곱에 켤레 곱소수의 값을 알게 되는 거지, 그치?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알파와 베타의 켤레 곱소수, 곱의 켤레 곱소수는 1-i분의 1 플러스 i와 같다. 그죠? 이거 외워서 좋겠어요, 그치? 합차 공식으로 분모 2 만들고 위에는 완전 제곱이 될 거니까 2i가 나오고 얘가 i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내가 원하는 알파와 베타의 곱은 얘의 켤레 곱소수가 될 거니까 -i로 완성이 되겠죠, 그죠? 쌤도 고등학교 이런 애들 안 가르치고 놀다가 가끔 보면 헷갈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보자마자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켤레도 붙여보고 켤레 곱소수랑 나를 곱했을 때 내가 원하는 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거야, 그렇지?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가 아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구나, 그
그 과정을 생각하고 풀 수 있는지 보는 거니까 바로 이렇게 쭉 한 줄에 푸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그죠?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니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잘 정리했네요. 그죠? 이번 보면 똑같은 느낌이죠? 그죠? 알파와 알파의 켤레, 베타와 베타의 켤레 요소수가 3으로 같답니다. 그러고 나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켤레 요소수를 곱했을 때 3이 된다. 이것을 만족한다고 했을 때 이 조건을 기반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의 값을 구해주세요. 괜찮죠? 그럼 여러분들은 1번 문제를 이제 풀고 넘어온 상황이면 또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요 알파분의 1, 그치? 요 알파분의 1, 이 값이 3인 걸 아니까 우리가 원하는 알파분의 1 값이 뭐랑 같다? 알파의 켤레곱수였지, 그치? 요 녀석이 알파분의 3과 같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지, 그치? 괜찮나요? 그럼 내가 원하는 얘를 알고 싶은 거니까 얘는 알파분의 1이 뭐냐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3분의 알파의 켤레곱수다. 이 정도의 접근 보면 되겠죠, 그죠? 괜찮을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알파분의 1일 거니까 알파분의 3이 알파의 켤레곱수면 알파분의 1은 3을 나눠줘서 3분의 알파의 켤레곱수다. 이런 접근법이 되겠지, 그치? 될까? 그럼 식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켤레곱수, 그치? 더하기 3분의 베타의 켤레곱수 들어가겠지, 그치? 괜찮나요? 그러면 얘네들은 3분의 1을 묶을 수 있지, 그치? 이렇게 될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식이 얼떨 경우에 나왔죠, 그죠? 그치? 두 켤레곱수의 합의 켤레곱수는 각각의 켤레곱수의 합과 같다는 걸 아니까 이 식 자체가 이 식과 같다는 줄 우리가 알고 있지, 그치? 그죠? 쌤이 지금 이걸 유도한 거다? 아니에요. 하다 보니 나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3 곱하기 3분의 1 거니까 1로 수렴하겠다.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괜찮을까요? 여기다 여유가 너무 있어. 그럼 머릿속으로 고민을 좀 하겠죠. 이렇게 해볼까? 저기 답이 나올 거 하는 거죠. 그치? 쌤은 지금 그냥 풀고 있는 거니까 그냥 막 이것저것 해보는 겁니다. 1번을 풀었던 걸 아니까 그냥 한번 더 본 거예요. 보이시죠? 풀어보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문제는 216번이죠? 자, 16번의 1번 문제를 보시면 1-루트3i 분의 1 플러스 루트 3i, 그치? 이게 우리가 원하는 x랍니다. 이게 x예요.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얘를 온전히 다 넣어서 풀기에는 난해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식을 일단 정리하고 실수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차수를 높여서 양변을 제곱하거나 세제곱해서 이런 x에 관한 1차, 2차, 3차식을 만들어보자. 이게 포인트가 되겠지, 그렇지? 자, 일단은 얘를 실수화 시키려면 얘의 켤레를 곱할 거야. 얘를 곱하겠지, 그렇지? 그죠? 켤레 곱해주면 합차함수식이 정될 거니까 항상 양수가 나오죠, 그죠? 앞제곱과 뒷제곱을 더한 값이니까 4가 나올 거예요. 괜찮죠? 1제곱이랑 루트 3의 제곱이 마이너스 3을 뺄 거니까 위에는 완전 제곱식이 나오겠지, 그치? 그럼 1제곱이랑 루트 3의 제곱이 실수분일 거니까 마이너스 2가 실수분, 그죠? 앞과 뒤를 곱한 게 두 번 나올 거니까 2 루트 3i 이게 x다, 그치? 조금만 더 약분이 가능하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가 x다, 그죠? 얘를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 들어가면 얘를 보면 내가 어떤 2차 방정식의 허근인지도 알게 될 거예요.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에 넘어갈게요. 차수를 높일 건데 여기다가 양변 제곱하면 얘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순원수로 놓고 제곱하면 식이 심플해진다 쓸 수 있지, 그렇지? 양변에 1을 곱하고, 그죠? 마이너스를 이항시켜서 그 값이 루트 3i다 놓고 양변을 제곱해서 차수를 한번 올려놔 볼게요, 그렇죠? 제곱해주면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 나오고
우변은 마이너스 3이 나오죠. 그러니까 4x제곱 4x 플러스 4가 0이 되지, 그치? 그럼 4로 나눠주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이다 라는 식으로 이루어질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식을 가지고 얘를 만들었잖아, 그치? 그치? 이 x와 이 x는 같은 x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방정식의 얘를 근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걸 봐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죠? 내가 원하는 건 얘가 여기 거니까 이 3차식을 이 2차식으로 나왔다고 가정을 걸어서 항등식으로 이해를 해준다면 몫은 1차식이 나오고 나머지는 1차식 이하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어차피 얘가 0일 거니까 나머지만 쓸 수 있겠다. 쓸 수 있겠지. 그치? 이게요? 근데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여기 최고차하고 x제곱 계속 1대1일 거니까 이걸 가지고 좀 식을 다운시킬 수 있다고 볼 것 같아요. x 곱해주면 x 세제곱이 되죠. 얘는 x제곱이 돼요. 얘는 x가 되죠. 이게 어차피 0일 거라는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마이너스 x랑 같다는 말이지, 그치? 그죠? 그럼 내가 원하는 식이 2x 플러스 1과 같다라고 적으면 돼요, 그치? 어차피 0일 거니까. 오케이? 그럼 x 값은 우리가 아까 정리해놨죠, 그쵸? 여기에다 2배를 할 거니까 분모 약분 되겠죠, 그쵸?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에다가 1을 더하겠죠, 그쵸? 그럼 루트 3i가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이번 보면 x는 3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i가 나오죠. 네, 6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플러스 x분의 2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 보여요. 그렇죠? 일단 이렇게 분수식이 나왔으면 사실상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x 플러스 x분의 1 값이나 x 마이너스 x분의 1 값을 구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 알다시피 얘의 짝꿍이 얘인데 개수가 2로 묶어지지, 그렇죠? 얘는 해결이 돼요, 그렇죠? 얘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바로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똑같이 이 과정을 거쳐서 식을 정리하다 보니까 얘랑 얘의 짝꿍 여기가 지워져서 다 x제곱이 나오겠지. 그런 느낌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런 힌트로 일단 가져갈 거야. 똑같이 가져가겠지, 그죠? 일단은 양변에 3을 곱하고 마이너스 1을 이항시켜서 순호수만 나오게 만들어주고 양변을 제곱해 차수를 올려줄 거야. 그럼 얘는 9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이 나오고요. 얘는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럼 이항시켜주면 플러스가 될 거니까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렇죠? 참고로 이 방정식의 근이 얘다 쓸 수 있겠지. 터근 중에 하나를. 오케이? 그러면 최고차하고 한 차수 낮은 녀석의 비가 3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여기에 똑같이 3대인 게 보이죠, 그렇죠?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식을 좀 바꿔서 얘를 좀 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오케이? 3차식일 거니까 여기다 x 곱하고 6x 만들면 2x 곱할게요. 6x 세제곱 4x 제곱 플러스 2x가 나오겠죠. 그 0이라는 거 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 식이 여기에 보이죠. 괜찮나요? 쌤 여기 양면에 2x 곱한 거예요. 양면에 2x를 곱했어요. 어차피 얘가 0일 거니까. 오케이? 그럼 얘가 그냥 0으로 떨어지는 거 괜찮나요? 틀린 부분 있으면 말해줘야 돼. 쌤도 좀 당황해. 괜찮아요? 괜찮죠? 그럼 이걸 구하는 거 맞죠? 이거는 맞나요?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건가? 자, 얘네는 어떻게 풀까요? 5는 5고요. 얘만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그치? x제곱으로 통분시켜주면 어떻게 됩니까? 2x 플러스 1 구하는 거지, 그치? 아, 이거 해야 되나? 이거 맞을까요? 찝찝한데? 이렇게 나온다고? 틀린 게 없는 것 같아. 틀린 거 없어, 지금까지? 괜찮아? EX 0 나오고 0
5 플러스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5x제곱 올려주면 되나? 같이 그럼 하죠 뭐, 그죠? 나온 것 같아요. 여기 이거 있죠? 그죠? 2x 플러스 1 보이죠? 뭐야? 요거 뭐죠? 마이너스 3x제곱이라고 봤죠, 그죠? 그죠? 이제 차라리 여유가 있으니까 보이죠, 그죠? 그래서는 다 했을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마삼으로 빠지네요.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치? 괜찮을까요? 그래서 그냥 뭐야 이상한데 했을 때 좀 더 심플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리해 주시면 되긴 하겠네요. 그죠? 저 영상 찍어 올릴 거니까 필요한 것들만 그때그때 보시면 돼요. 13번이 몇 번이었나요? 16번이었죠? 두 개 한 건데, 그지? 일단 225번으로 넘어갈게요. 문제 읽어봅니다. 등식이 있습니다. 루트 안에 a-5가 있고요. 또 루트 안에 1-a가 곱해졌습니다. 근데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똑같이 안에 있던 두 식끼리 곱한 녀석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조건 하나. 그 다음에 루트 a-4분의 루트 a 플러스 1이 있는데 루트로 합쳐지면서 마이너스 합쳐지고 만들어지고 a-4분의 a 플러스 1이 나옵니다. 괜찮죠? 다음 두 등식을 성립하게 해주는 정수 A기수. 그치? 그럼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거 음의 제곱분으로 판단할 수 있지, 그치? 이 등식이 성립한다. 첫 번째, a-5라는 수가 음수이면서 그와 동시에 1-a가 음수일 때, 그치? 두 수가 모두 음수일 때 마이너스가 생성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는 뭐냐면 두 근호 중에 하나, a-5가 0이면 이 등식은 성립해야, 그렇죠? 0 곱하기 5는 마이너스 1 곱하기 0이랑 똑같은 거, 그렇지? 그러면 세 번째 조건은 당연히 1-a가 0일 때는 가능하겠지, 그렇지? 그죠? 그 다음 얘도 문의 제곱근이지, 그렇지? 그럼 얘는 첫 번째, 분모가 음수라는 전제 하에서 분자가 양수일 때에만 이렇게 허수단위 아이를 실수화시키면서 마이너스가 생성되는 느낌으로, 그렇지?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죠. 분모에다가 0 쓸 수 없을 거니까 a 플러스 1이 0일 때까지처럼, 그렇지? 그렇지? 그럼 우리 왼쪽에서 1번 조건에 해당되는 범위 그리고 2번, 3번 해당되는 범위 안에 a를 다 가져갈 거예요. 그렇죠? 1번 풀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a는 5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a는 1보다는 커야 되죠. 겹치는 범위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 범위 있는 a를 써주면 얘는 음의 제곱근 성질로 나올 거고요. a가 5면 0일 거니까 성립할 거고요. a가 1이면 성립하겠지, 그렇지? 그러면 어차피 이 세 가지 범위에 a를 다 칠 거니까 a는 1, 2, 3, 5, 2 하지. 이 범위 있는 a가 다 될 겁니다. 그죠? 두 번째도 똑같은 거 풀 수 있겠지, 그렇지? a는 4보다는 작게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는데 a가 마이너스 1일 때도 가능할 거니까 뭐 포함시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커가고 그 다음 4보다는 작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조건도 되고 이 조건 된다? 아니야. 두 조건이 동시다발도 돼요, 그렇지? 이 등식도 성립하면서 얘도 성립해야 돼, 그렇지? 그럼 이 두 개의 교집합으로 끝내야 되는 거죠. 겹치는 거, 그죠? 그러면 a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1부터 겹치죠, 그죠? 1부터 4 전까지. 괜찮을까요? 이렇게 겹치겠죠. 오케이? 그럼 정수 A의 수니까 A는 1, 2, 3 이렇게 세 개가 되겠죠, 그죠? 정수 A의 수가 맞네. 이해되신 거죠? 225번 끝내놓고 247번으로 가면 되겠죠?
247번 뒤로 꽤 왔네요.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뭔가 많네요. 1, 2번 둘 다죠? 이제 겹치는 문제가 좀 나올 겁니다. 그럼 쌤이 조금은 단순하게 물어볼게요. 플러스 루트 3i. 이거 우리 아까 봤죠? 그죠? 봤죠? 봤을 겁니다. 이거 우리가 그래도 한 번 더 할 거예요. 2z 플러스 1은 루트 3i니까 제곱해주면 4z 제곱 플러스 4z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 4는 0. 그래서 z 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은 0.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거 하나. 그지? 여러분들 이거 끌고 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문제는 진짜 너무 짜증나게 z를 2025제곱을 하는 거, 그죠? 이거 구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1000단위 이상으로, 뭐 100단위 이상으로 거듭제 형태가 나왔으면 얘는 값이 계속 커지는 거면 구할 수가 없을 거야. 너무 어렵겠지, 그렇지? 단순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얘를 가지고 얘를 z를 몇 제곱했을 때 가장 심플한 값이 나올까에 고민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곱셈공식을 하다가 이걸 배웠을 거예요. x-1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전개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거 배웠죠? 이거 배웠죠, 그죠? 근데 쌤이 원하는 건 지금 뭐냐면 z 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이 0이다. 괜찮아요? z 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이 0이다. 그러니까 얘를 살짝 발전시켜서 양면에 z-1을 곱해도 이 식은 0일 거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가 0이니까 여기다 뭔 식을 곱해도 0이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뼈대에다가 어떤 인수를 추가적으로 곱해도 그건 0일 거라고요. 얘에다 3분의 0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내가 여기다가 다항식 곱해도 0이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 식 자체를 우리는 뭐라 쓸 수 있어? z 세제곱 마이너스 1로 표현할 수 있지. 얘가 0이다.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z 세제곱이 1이 되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세제곱을 했을 때 딱 1이 됐으니까 z의 몇 제곱을 하든 z제곱 1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치? 그죠? 그러니까 쌤이 말하는 건 이렇게 배워서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z를 거듭 제곱하네 z를 제곱해 봐야지 z를 세제곱해 봐야지 하다가 이거 1 되네 이렇게 배우는 게 원래 기본적인 풀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좀 기교를 부리는 거지. 하다 보니 이렇게 쓸 수 있구나라는 걸 누가 알려주니까. 그죠? 쌤이 말하는 건 거듭 제곱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얘가 간단해진다는 문제겠구나. 제곱해보자 하면 4분의 그죠? 앞제곱 뒷제곱 해주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앞과 뒤에 2배가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2 루트 3i가 나오고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나오게. 그치? 이렇게. 그죠? 얘랑 z제곱이 가만히